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두 번째 과목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날짜를 좀 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은 했었어요. 계속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또는 주말인지 이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주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인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보면 파란색, 일요일인 경우는 빨간색, 이렇게 뭐 반공일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인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 띄고, 일요일이라고 나온 것은 붉은색을 띄게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로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채우기 색깔을 약간 푸른색 계열로 칠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내 맘대로 칠하는 게 아니지. 날짜가 토요일이 돼야 알아서 자동으로 칠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수식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꾸밀 거냐면, 서식은 채우기 색깔을 그러니까 셀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는 색깔을 약간 푸른색 계열로 할 거예요. 근데 서식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약간 꿈뻑거려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예, 나왔네요. 이제 채우기 색깔에 가서 여기 푸른색 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푸른색 계열을 하나 좀 누르죠. 뭐 너무 진한 거 말고 약간 푸르스름 하면 되니까. 예. 너무 진하지 않은 거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이렇게 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잖아요. 예,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제가 메모장에다 넣어놓고 보면은, 는 weekday 가로 열고 A의 네 번째 셀. 그런데 A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1이면 그랬어요. 1이면. 사실은 여기에 콤마 1이 있어요. 볼게요. 여기가 콤마 2가 들어갈 수 있고요. 콤마 3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콤마 1이면 뭐냐? 콤마 2를 쓰면 뭐를 써야 되느냐? 6을 쓰고요. 콤마 3을 쓰면 5를 쓰고, 잠깐만. 이럴 때 이걸 여기다 써볼까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는 weekday 가로 열고 날짜 콤마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이제 옵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옵션이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는데, 옵션 2를 쓰게 되면 무슨 의미고, 옵션 2를 쓰면 어떤 의미고, 옵션 3을 쓰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옵션 2를 쓰면은 일요일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2가 되고, 화요일이 3이 되고, 그러면은 토요일은 어떻게 되죠? 7이 되겠죠. 옵션 2를 쓰면 1 쓰면 일요일이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 보면, 우리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의 달력을 보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달력이. 그래서 기본 옵션이 1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가 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빠진 거는 1일 때 빼는 거예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옵션 2를 쓰게 되면은 월요일이 1이에요. 화요일이 2고요. 수요일이 3이고, 토요일이 6이고요. 일요일이 7이에요. 여기도 잘못 썼네요. 이건 7이라고 써야 되겠네. 이건 6이라고 써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는 월요일이 0이고요.
화요일이 1이고요. 수요일이 2고요. 토요일이 5가 되고요. 일요일이 6이 돼요.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옵션 3을 써본 적은 없어요. 옵션 2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옵션 2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 책에서는 옵션 2를 썼어요. 옵션 2를 썼으니까 생략한 거죠. 그렇죠? 얘가 1이라면 그랬어요. 1이라면 뭐죠? 일요일이네. 이때 이 결과가 1이라면 뜻이는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요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썼을 때 사실은 서식을 바꿔야 돼. 약간 붉은색이 나와야 돼. 붉은색. 1이라고 하는 놈이 뭐라 그랬죠? 아까요? 1일 쓸 때가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요일. 이게 이제 일요일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일요일은 우리 토요일이 푸른색이고 일요일이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냥 붉은색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여러분이 옵션을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뭐가 된다? 일요일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옵션 2를 썼을 때는 7이라고 쓰고 옵션 3을 썼을 때는 6이라고 써야 이게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확인을 누르면 일요일인 자리만 이렇게 붉은색이 떴어요. 자,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책에 보면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74페이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요일은 7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7을 쓰래요. 7이 무슨 요일인데? 토요일이고. 옵션 2를 쓰면 뭐가 돼요? 토요일이 6이 되고요. 얘를 쓰면은 5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토요일인데 옵션을 뭐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2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토요일인 경우는 약간 푸른색 띠를 두를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써야 된다? 옵션을 1로 썼으니까 계속해서 1로 써야 된다면 7이냐 물어봐야 돼요. 7이냐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밑에 서식은 푸른색 계열로 우리가 띄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식에는 는 weekday 가로 열고 요 날짜 클릭 F4번 키 2번 누르고 컴마 1 쓰고 1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7이냐 물어봐야 돼. 7.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푸른색이 뜬단 말이야. 푸른색. 요거를 조건에다 써주라고 책에도 써있어요. 74페이지 3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컴마 1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콤마 1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토요일 따로 붉은색 띄우고 그 다음에 토요일 푸른색 띄웠어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일요일은 붉은색 계열로 토요일은 푸른색 계열로 책 채우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토요일인지 날짜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전체 규칙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건 문제 1.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고요. 제가 문제를 바꿀게요. 뭐로 바꿀 거냐면요. 문제 2는 주말, 휴일이죠. 그러니까 주말 및
일요일은 노란색 계열로 색을 채워래요.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꺼번에 해버리래요. 그러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두 번 묻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일요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건 토요일이었죠. 이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한꺼번에 1 또는 7이냐 물어봐야죠. 근데 이거는 뭘까요? 제가 요 명령을 걸었어요. 요 명령. 이건 옵션 1이고요. 이건 옵션 1이고 이건 옵션 2예요. 옵션 1에서는 1 또는 7인 경우가 이게 주말 및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럼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2에서는 어떻게 돼요?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6, 7이 토요일 일요일이죠. 옵션 2에서는 6 이상이면 주말 및 일요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따로따로 명령을 걸었으니까 일요일인 경우에는 붉은색을 하고 토요일 경우는 푸른색 계열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냥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 5일째로 따졌을 때 휴일은 그냥 다 노란색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또는 7이냐고 물어보려면 복잡해져요. 그냥 6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인데 서식은 노랗게 칠할 건데 이제 수식에다가 는 week day 가로 열고 요 날짜에다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누르고 옵션 2를 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6 이상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쓴다면 이것이 바로 휴일이다. 그러니까 옵션 2를 쓰려면은요 이렇게 써야 돼요. 는 5와 제가 써볼게요. 명령이 얼마나 길어지냐면은요 이렇게 써야 돼요. 1 혹은 또는 5와 7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옵션 1을 썼을 때 기능이고요. 옵션 2에서는 그냥 6 이상이면 돼요. 옵션 3은 잘 안 써요. 옵션 3으로 쓴다 그러면 5 이상 쓰면 돼요. 이게 3이면 5 이상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weekday라는 함수가 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인데 일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느 숫자로 지정해 줄 거냐 하는 건데 옵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1이 되고 어떨 때는 7이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옵션을 우리가 알면은 어떨 때는 옵션 1을 써서 하는 게 수월하고 어떨 때는 옵션 2를 써서 하는 게 수월하고 다른 말로 이건 어떻게 될까요? 평일이란 말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지. 평일에는 얘가 어떻게 작거나 같다 5 이하라면 주말 및 일요일 휴일은 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옵션 2를 썼을 때 평일이면 월화수목금이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5보다 작은 경우라고 쓰면 되죠. 왜? 여기 뭐라고 했어? 옵션 2를 썼을 때는 월화수목금이 1, 2, 3, 4, 5라고 했으니까는 평일이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하나를 갖고도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교재 44번째 거 열어볼게요. 열기 분기별 요약이란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예, 요렇게 열렸네요.
지금 양이 지금 네 번째 줄서부터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 번째 줄서부터. 근데 상관없이 다섯 번째 줄,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 35번 5의 배수만큼 밑줄을 칠라 그래요. 밑줄. 전체 선택합니다. 여기 A 왼쪽 1 위에 보면 삼각형 그림 있죠? 얘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요. 그때 여기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여기만 선택되는 거고, 밖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요.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는 여기 얘를 클릭하면 전체가 돼요.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뭐냐면 5의 배수에 해당하는 줄마다 밑줄을 긋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체를 선택했죠. 전체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들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테두리 요 밑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해당되는 줄에 밑에만 줄이 가겠다라는 거죠. 이제 수식을 쓸 거예요. 수식은 제가 한번 먼저 써볼까요? 는 mod 가로 열고 로우 컴마 5는 0.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됐네요. 그렇죠? 줄이 걷죠. 그렇죠?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는 mod 로우 가로 열고 닫고 컴마 5는 0. mod가 무슨 함수이고 로우가 무슨 함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 로우는 뭐냐면 줄번호를 구하는 기능. 요 문제는 각 줄번호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 뜻이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로우는 줄번호예요. 줄번호. 여기다가 이렇게 줄번호를 이렇게 써요. 로우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로우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내가 지금 몇 번째 줄에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해당되는 줄번호를 컴마 5로 나누었는데 mod 모듈라 나머지가 0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은 5로 나누면 나머지 0이 아니죠? 2, 3, 4 아니죠? 5, 즉 5의 배수죠. 5의 배수 5, 10, 15, 20 5의 배수마다 5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0인가를 나타나는 거죠. 즉 5의 배수인 줄번호 밑에 밑줄을 긋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5개씩 묶어서 줄을 치는 게 아니라 5번 줄 밑에 10번 줄 밑에 15번 줄 밑에 19번째 줄 밑에 20번째 줄 밑에다 줄을 긋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개씩 묶어서 줄을 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가 1이고 8이 5가 돼야 돼요. 5개씩 묶으려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일단 요거는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전체 규칙 지우기. 조금 전에 했던 규칙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제 원 문제는 데이터의 묶음에서 다섯 개씩 나누어서 아래 밑줄 치는 거죠. 본래는 이거잖아요. 본래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번호부터 매겨볼게요. A 앞에다가 A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럼 한 칸이 삽입이 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번호 매길 때 번호. 자, 여기다 번호라고 써보세요. 여기다 번호를 써볼 거예요. 자, 번호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한 칸 상승됐죠? 예.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는데 얘가 1번이죠? 이거 1번이잖아요.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1, 2, 3, 4 쓰면 좀 위험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1 쓰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번호가 매겨지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중간에 이만큼 삽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번호가 이상하게 됐죠? 여기가 4, 5, 6, 7, 8이 돼야 되잖아. 알아서. 근데 또 고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1, 2, 3, 4 쓰면 안 돼. 명령을 걸어서 줄번호를 넣어줘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이만큼이 삭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면 얘가 5가 돼야 되죠. 제가 5개를 삭제했으니까 5, 6, 7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번으로 그대로 유지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게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는 row 엔터. 지금 row라는 함수를 써서 줄번호를 출력하라 하는데 당연히 얘는 네 번째 줄이니까 4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 4가 1이 되고 싶으면 빼기 3 하면 얘는 5니까 빼기 3 하면 2가 되고 얘는 빼기 3 하면 3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쭉 내려가요. 근데 하나 안 내려간 거는 마저 한번 드래그 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몇 개씩 잘라야 돼요? 몇 개씩? 4개씩 잘라야 되지 않아요? 1분기 자르고 2분기 자르고 4개씩 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렇죠?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서식은 밑에다 줄치면 되지. 줄치지 말고 채우기로 갑시다. 줄치지 말고 어차피 줄은 쳐져 있으니까 채우기로 가서 노랗게 칠할 거예요. 어디만? 4의 배수인 자리만. 4의 배수인 자리만.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되어 있는 그 분기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만 노란색이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요렇게. 아, 보니까 4개씩 묶는 거네요. 5개가 아니라. 그럼 요거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4, 8, 12 원 데이터, 원 줄번호가 그렇게 간다는 거지. 여기 있는 데이터에 네 번째, 여덟 번째가 아니라 요 4, 8, 12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줄번호를 해줘야지. 여기다 넣어준 줄번호를 넣어줘야지. 그러면 여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얘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는 mod row 괄호 열고 닫고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빼기 3.
컴마 4 가로 닫고는 0. 왜 빼기 3인지 아시겠죠? 여기 옆에 있는 줄 번호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거지,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줄 번호가 다 잘 됐는데, 자, 얘를 고치고 싶을 때는 조건부 서식 새 규칙에 가서 다시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잘못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줄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 가가지고 이 규칙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고치러 가는 거예요. 서식에 가면 테두리에 아까 선을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 테두리 선을 넣어줘야 선이 들어갈 것 같아. 선이 만약에 깨졌다면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해서 집어넣으면 계속 수식이 추가되니까 안 되고, 이미 만들어진 서식을 바꾸려면은 규칙 관리에 가서 요 수식을 편집 누르는 거예요. 편집.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고쳐야 되겠죠. 서식에 가서 윤곽선 넣어줘도 돼요. 윤곽선 다 선을 그려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A번째 제가 번호를 일단 넣었잖아요. 그렇죠. 가상으로 한번 연습하려고 넣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행여나 여기다가 뭐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잘못해서 얘를 삭제하게 되면은 엉뚱한데 색깔이 칠해져 버렸잖아요. 그 사실은 이렇게 하면 흉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만 이렇게 여기만 그냥 노랗게 칠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이렇게 하나 삽입됐다 할지라도 분기별로 되어 있는 건 노란색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나은 거지. 이거를 그냥 함수를 써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 데이터는 어차피 4개가 한 세트잖아요. 더 추가될 것도 아니고 삭제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거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곳에서 5번째 줄마다 4번째 줄마다 5번째 줄마다 노랗게 칠하라 그러면 여기 가서 뭐 보여드릴게요. 노랗게 칠하라 그러면 는 mod row 컴마 4 다섯 번째마다 그러면 0 이렇게 쓰면은 다섯 번째 줄마다 이렇게 노랗게 칠을 하고, 만약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할 때 만약 여기를 내가 삽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삽입을 하더라도 밀려나가면서 10번째 줄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호가 꼬이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했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row라는 함수를 써서 번호를 부여한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삽입이 되면 이만큼 삽입이 되더라도 번호는 자동으로 띄어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자동 채우기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번호가 멍 떼어버렸잖아요. 또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다 부여했는데 문제는 이만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하면 번호가 사라졌지만 얘는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어서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번호를 부여할 때는
그냥 1, 2, 3, 4 매기는 게 아니라 함수를 쓰는 게 좋다. 함수를 쓰는 게 좋다. 그런데 나는 번호를 여기다가 1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 여기다가 로우를 쓰면 얘가 4가 나오니까 빼기 3을 해야 얘가 1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1. 여기 네 번째 줄이니까 빼기 3을 해야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를 부여해주면 알아서 번호가 착착착 진행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해 주느냐 하는 거, 이걸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이 분기별로 처리하는 거는 조건부 서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분기마다 블럭 설정 후에 사용자가 직접 셀을 꾸미는 게 편리하다. 이게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을 막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4개씩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냥 블럭 잡아서 셀 서식으로 노랗게 칠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저게 많으면 조건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이 되게끔 하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4개씩만 잡으면 되잖아. 그게 뭐 몇천 개 몇만 개라면 조건부 서식으로 명령을 거는 게 훨씬 빠른 거고.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76쪽에 나와 있는 45번째 거예요. 일일 매출 집계라는 파일을 열어서 볼 겁니다. 일일 매출 집계. 여기 보시면 테두리 선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죠.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테두리 선이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테두리 선이 안 나와야 되고, 이만큼 데이터를 입력하면 알아서 테두리가 척척척 칠해지게끔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문제가 그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테두리 선이 그려지게끔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비어있지 않다면, 뭐라도 들어있으면 선을 그려라 이거죠. 선을 그려라 이거지. 자, 블록을 요만큼 잡아보세요. 요만큼 잡아보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끝에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65,000까지 내려갔죠? 컨트롤 쉬프트 하고 다시 이만큼 블럭 잡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65,536번째 줄까지 내려갔어요. 본래 엑셀 2007은 100만 줄 밑으로 더 내려가요. 근데 얘가 2002에서 2003에서 만든 문서예요.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환 모드라고 되어 있거든. 이건 2007 전용 모드가 아니라 구형 파일을 열어와서 65,000개까지만 내려가는 건데, 65,000개 써도 뭐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자, 조건부 서식 해볼게요. 세규칙, 수식. 서식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식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서식 버튼 눌러주면 테두리선 그리는 게 나올 텐데,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그릴 거예요. 윤곽선을 딱 칠하면 여기 이렇게 없으면 없는 거고, 윤곽선 하면 선이 그려지거든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건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는, not, 가로 열고, is, blank, 가로 열고, $A의 세 번째 셀,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테두리가 그려지는 형태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즉 비어있으면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에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s 브랭크. A의 세 번째 셀이 뭐예요? A의 세 번째 셀이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이거잖아요. 이거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가 블럭을 끝에까지 잡았잖아요. 이 중에 비어있지 않다면 의 반대. 비어있지 않다면 비어있다. is 브랭크는 안에 비어있다 라는 뜻인데 그의 반대니까 뭐라도 있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서식에 가서 테두리선 그렸죠? 그럼 일자에다가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날짜를 쓰는 방법은 직접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 5월 8일 이렇게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 날짜를 쓰는 방법은 지금 날짜 컨트롤 세미콜론은 엔터 그 헛다운표 왼쪽에 있죠. 예, 그걸 쓰면은 자동으로 지금 날짜가 들어가요. 자, 여기다 날짜 넣기를 해보는데, 날짜 넣기는 수동으로 넣기는 우리가 뭐 2002년 05월 05일 아니면 그냥 2 빼기 5 빼기 5 그러면 2002년 5월 5일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자동으로 넣기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세미콜론 누른다 그랬죠? 세미콜론. 이게 자동으로 날짜 넣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날짜 넣기. 그 다음에 자동으로 뭐 제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컨트롤, 이거 시간이죠. 자동으로 시간 넣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키 플러스 쉬프트 키 눌러서 세미콜론, 다른 말로는 컨트롤 키 눌러서 콜론 기호가 쉬프트 키 눌러서 세미콜 눌러야 콜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날짜 넣기는 이렇게 하고요. 시간 넣기는 수동으로 넣기는 이렇게 넣어요. 5시 30분 아니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오전 5시 30분입니다 아니면 4시 30분 20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3시 40분 이게 PM,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오후 3시 40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5시 40분 하고 들어갈 거예요. AM, PM이라고 쓰는 기능도 있어요. 시간을 쓸 때는. 근데 이제 자동으로 날짜를 넣을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현재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요. 이런 거죠. 야, 지금 몇 시니? 그럼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럼 촥 지금 시간이 들어가고, 오늘 며칠이냐? 그럼 컨트롤 세미콜론, 그럼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날짜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옆에 데이터가 들어가, 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라도 이렇게 쓰면 뭐라도 그럼 자동으로 줄이 착착착 칠해지더라고요. 굳이 내가 고생을 안 해도 알아서 선이 착착착착 칠해지더라고요. 되게 편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is 브랭크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품목에 뭐라고 써 있으면은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써 있지 않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트 1번 한번 가보세요. 시트 1번. 여기 밑에 시트 1번 가셔서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매출표, 날짜, 품목, 단가, 금액, 단가, 그 다음에 수량, 금액. 날짜는 쓰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썼어요. 여기 사과 단가가 한 개당 1,500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40개 샀다. 40개 샀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죠? 는 단가랑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한번 해보세요. 엔터를 치면 되고요. 자, A 앞에다 놓고요. A 앞에다 놓고 삽입을 한번 넣을 겁니다. 삽입. A에다 클릭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한 칸을. 번호. 자, 이거를 요만큼만 해볼 거예요. 요만큼만 테두리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테두리 선 그릴 거예요. 뭐 굳이 날짜가 없어도 상관없겠죠. 날짜를 뺄까요? 그냥 B를 뺄까요? B를 삭제해 버릴까 이렇게? B를 삭제해 보죠 뭐. 여기 아까 B라고 하는 것에 매출표 날짜가 들어갔는데 B라는 칸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금액은 어떻게 돼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 똑같죠? 그럼 옆으로 자동 처리 쫙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자동 처리 쫙 할 거예요. 그럼 0이라고 알아서 웬 0이냐면 여기가 없잖아요. 지금 단가와 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있는 거 곱하기 비어있는 거 있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흉하죠? 0이라고 나온 게 흉해요. 자, 번호는 1번 매기려면 어떻게 매긴다 그랬죠? 얘가 4번이죠. 줄번호가 4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1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무슨 함수 쓴다고요? 는 로우 가로 열고 닫고 빼기 3 하면 되죠? 3 하면 되죠? 이렇게 로우 해보셨습니까? 로우 얘가 네 번째 줄이니까 네 번째 줄이 1이 되려면 3을 빼야 1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자동 채우기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1, 2, 3, 4 뻘쭘이 나오면 안 되지. 여기 뭐라고 써야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라고 써야 여기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 사과라는 품목이 없으면 번호가 나오면 안 되고 사과라고 쓰든지 배라고 쓰든지 쓸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if 가로 열고 is blank B의 네 번째 셀. 그렇다면은 비워두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번호 안 보이죠? 여기다 글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번호가 나왔죠, 그렇죠?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지금 요거를 쓴 이유는 지금 번호가 이렇게 보이면 번호를 우리가 자동 번호를 부여해줘서 1, 2, 3, 4 매긴 건 좋은데 여기 품목이 없는데도 번호만 보이면 흉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으면 품목이 비어있으면 비워두고 그렇지 않다는 말은 품목이 뭐라도 있으면 그때 번호가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얘를 자동 채우기 이제 했죠. 이렇게 이제 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데
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품목 이름을 쓰면은 번호가 나오죠.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품목이 안 나오면 금액도 나오지 마라 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if is blank 누가 품목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너도 비워두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들어 있으면 금액을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두 개를 곱했지만 안 나오는 거고 여기에 무슨 품목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때 알아서 금액이 나와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쓰고 그럼 번호가 나왔고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단가를 써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은 숫자니까 쉼표 스타일을 해주면 되죠. 쉼표 스타일을. 여기 쉼표 스타일을 해주면은 컴마가 찍혀서 보기 좋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is blank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여기 뭐라고 썼다고요? B의 네 번째, 품목이 비어 있다면 나도 비워두고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 칸으로 둔다는 뜻이에요. 엑셀에서. 그렇지 않으면, 즉 품목이 뭐가라도 있으면 줄번호 네 번째 줄이니까 3을 빼주면 1이 나올 테고 줄번호가 나오고, 그래서 없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번호가 안 나오고 금액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다가 품목이 들어가는 순간 번호도 자동으로 나오고 금액도 계산된 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다 뭐라고 이제 날짜를 쓰면은, 날짜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줄이 딱딱 쳐지는데, 여기는 비어 있다면의 반대말 뭐라도 있다면 이거죠. 뭐라도 있다면, 뭐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답을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is blank라든지 뭐 not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를 그 안에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7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열기 눌러서 indirect row 함수예요. 매출 결산 두 번째.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 시트 1번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 매출 결산 말고 그 직전에 풀었던 거 있어요. 밀일 매출 집계라는 파일이야. 여기다 지금 우리가 금액을 계산했어요. 금액.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 얘들의 합계를 계산해야죠. 얘들의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는 sum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죠. 괄호 열고 얘들의 블록을 잡아주면 는 sum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하는 거죠. 이 금액 동네의 합계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현재까지는 10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품목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나겠죠. 지금 요거를 아까 못 하셔가지고 이거 마저 마무리 졌는데, 번호를 부여하고 싶은데 번호를 3, 4, 5번 무조건 나오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왜? 품목도 없는데 뭐하러 번호가 나오겠냐 이거야. 그리고 5,000원짜리를 만약에 뭐 35개 팔았는데 품목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인지 뭐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포도 이런 식으로 무슨 품목 이름이 들어가면 알아서 번호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금액이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졌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오늘 날짜 파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집계라는 시트로 한번 가보세요. 매출 집계. 이제 오늘 날짜잖아요. 여기.
여기에다가 아까 시트 1에서 계산한 이 금액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바뀌면 자동으로 매출 집계 여기 있는 금액도 바뀌겠죠. 그렇죠. 이때는 그냥 아무 데나 여기다 이 셀에다 클릭해 놓고 는 있을 때. 그 다음에 시트 1번에 가서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엔터. 지금 여기다가 합계를 계산했잖아요. 합계. 이게 매출 집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금액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시트 1번에 있는 얘가 합계가 들어가야 돼. 그 합계는 저랑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여기다가 는 쓰고 내가 얼마인지를 직접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시트 1번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럴 때 시트 1번에 가서 얘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킵이라고 쓰고 뭐 4,200원에 예를 들어서 150개라고 하면 합계가 바뀔 테고 그러면 가보면 그 바뀐 합계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게 엑셀의 자동 기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F2번 키 누르셔도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시트 1이라는 시트 1이라는 느낌표가 찍혀있죠. 시트 1이라는 느낌표가 찍혀있잖아요. 느낌표는 뭐냐면 다른 시트를 가져왔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트? 시트 1이라는 시트. 여기 밑에 시트 1이라는 시트에 있는 2의 13번째 2의 13번째인데 어떤 분은 2의 14번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의 16번째가 될 수 있고 달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트 1이라고 쓰니까 헷갈리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시트 1이라고 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일일 매출이라고 써보세요. 우리말로 일 매출이라고 써볼 거예요. 일일 매출. 바꿨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 빨간 장부 있잖아. 빨간 장부 옛날 회계 장부에다가 견출지를 달아놓은 거야. 아까는 시트 1이라고 적혀놨는데 시트 1이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견출지에다 일일 매출이라고 써놓은 거라고. 근데 그 매출 집계라는 곳에 가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까 시트 1이라고 써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 일일 매출이라는 장부 그 종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느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이게 참조라 그래. 참조. 우리 참조 배웠죠? 참조 안 배웠나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치? 참조. 참조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뭐를 계산하긴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 옆에다가 아무데나 뭐 편한 대로 놓으세요. 는 그 얘를 클릭해 보세요. 는 얘를 클릭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나도 너랑 같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죠? 일일 매출의 금액란에다 뭐라고 썼죠? 는 이거랑 곱해라 그랬죠. 근데 이제 품목이 비어 있으면 비워두고 그렇지 않으면 곱하라 그거 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 곱하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단가랑 수량을 곱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조라 그래. 참조. 내가 는 1,500원이랑 40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직접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이랑 저기에 있는 값이랑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셀 참조하는 방법이에요. 엑셀은 다 참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아까 눈썸 해가지고 가로 열고 주르륵 블록 잡았잖아요. 얘들의 합계를 구해라 하고 참조를 걸었다고요. 참조.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갖고 계산하라는 거지 1,500원을 곱하고 40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00원이 들어있는지 3,000원이 들어있는지 난 모르지만 뭐가 바뀌면 알아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셀을 참조한다는 거야. 셀을 참조하는 거. 그런데 셀을 참조할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다시 그 매출 결산 두 번째로 갑니다. 매출 결산 두 번째. 마지막에 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열었던 거. 교재 77페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 해가지고 뭐를 곱하고 뭐를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도 보세요. 구매 단가가 얼마고 판매 단가가 얼마고 판매 수량은 200개고 매출액은 판매 단가와 매출 수량을 곱한 거고 순 매출액은 어디서 어를 걸 빼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셀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하는 건데 조건부 서식에는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의 셀과 비교하는 수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여기는 매출 집계 여기다가 뭐라고 계산했냐면 는 일일 매출이란 시트에 있는 합계를 가져오세요 라고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잖아요. 이렇게 거는데 이 안에서만 조건을 걸어야지 다른 시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건을 못 걸어요. 하물며 다른 파일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상반기 하반기 시트가 있는데 하반기는 상반기 걸 못 건들고 상반기는 하반기를 못 건드려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근데 그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건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는 indirect라고 하는 함수를 꼭 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조 방법 중에 제일 까탈스러워요. 일단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반기에 가서 어디서부터 블록 잡았다? A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까지 알맹이만 블록 잡으세요. 알맹이만. 자, 하셨어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여기다가 명령을 걸 건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는 달러 G의 네 번째 셀이 상반기라는 시트에 있는 달러 G의 네 번째 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럼 이제 서식에 가서 꾸미면 되겠죠.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파리 있죠. 그렇죠? 여기 G 순 매출액이 상반기에 있는 순 매출액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있는 순 매출액이 상반기에 있는 순 매출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꾸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놓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내 순 매출액에 있는 데가 밑에 있는 상반기에 있는 이 순 매출액보다 크다면 서식에 가서 뭐 노랗게 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응? 여긴 되네.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쓰는데 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하반기에 있는 순 매출액 있죠. 이거 얘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F4번키 누르고 두 번 누르고 크다면 어느 거보다 크다면 상반기라는 시트 있죠. 밑에 상반기라는 시트 거기 가서 이 G 네 번째 셀 그리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그러니까 G 네 번째는 어디 거예요? 하반기고 지금 여기에 G 네 번째는 상반기에 있는 G 네 번째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노랗게 채워라 그래서 노랗게 채워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크면은 이렇게 노랗게 칠해지는 거죠. 근데 옛날 버전에서는 어떻게 됐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77페이지 2번 보세요. 서식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하반기가 상반기를 가지고 비교한 거잖아요. 하반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상반기에 있는 값보다 하반기 값이 크다면 색깔을 전체를 노랗게 칠하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버전에서는 오류가 안 나네요. 그렇죠? 안 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 된다, 오류가 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책을 보시면 복잡하게 써 있죠. 3번 단에 는 달러 G의 네 번째가 크다. 인 다이렉트 괄호 열고 다운표의 상반기에 느낌표에 G의 달러 G의 네 번째 G의 로우 G 앰퍼센드 로우에 G의 4 이렇게 쓰래요. 그러면 저는 노랗게 칠했지만 이 책에서는 약간 녹색으로 칠했네. 4번 그림이.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네요. 여기선 돌아가잖아. 2007에서는 안 돼요. 얘 2010이니까 된 거고. 얘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2010이잖아요. 그렇죠. 2007에서는 이게 안 돼요. 2007에서는 안 되니까는 이 길게 써야 된다 이거지. (2007) 버전까지는 조건부 서식에서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한다. 2010 버전 이후에는 오류 없이 작동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댁에 있는 엑셀이 2007이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쇽 했더만 반드시 에러가 났겠죠. 오류가 났겠죠. 근데 어떤 분은 2016 쓰신다 그랬고 저는 집에서 2013 쓰고 있고요. 13, 16 다 쓰고 있고 또 우리 강의실처럼 2010을 쓰는 경우는 어떻다? 오류 없이 작동이 되니까 이상 없이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에 순 매출액이 상반기 시트에 순 매출액을 초과하면 해당 줄에 해당 행에 색을 칠하는 경우,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 시트에 뭐가 비어있지 않다면 테두리 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이 얼마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하반기와 상반기를 비교해가면서 비교를 해서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007까지는 오류가 난다. 그러면 오류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indirec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indirect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단 여러분이 혹시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남의 컴퓨터를 갖고 사용하는데
2007이야 그 컴퓨터가.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이게 바로. 그럼 이 책대로 하셔야 된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맥시멈 미니멈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엑셀에서 쉬운 것 좀 한번 열어볼게요. 47번째 항목입니다. 지역별 매출 두 번째 거. 지역별 매출 두 번째 거. 자, 지금 셀 값 강조, 합계 강조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밑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합계가 보이네요. 네. 서울, 경기, 대전 다 값이 들어있고요. 합계란에는 sum, 합계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어요. 밑에 합계, 밑에 합계란에도 저 위에 합계를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고 월별 합계와 지역별 합계를 구하고 마지막엔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딱 받으시면 이게 뭐지? 하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꼭 클릭 하셔가지고 아 여긴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아 여기는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제일 큰 값은 있긴 있겠죠. 최대값은 있겠지. 그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다 최대값이 될지 다 최소값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맞춰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두 가지.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이런 걸 이제 넣어볼 건데 지금 이렇게 넣을까요?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쓸 겁니다. 누가? 내가. 그런데 이때 달러 표시가 없어야 돼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는 맥스 가로 열고 쭉 블럭 잡아요. 가로 닫고. 그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빨간색을 할 거예요. 빨간색. 한번 먼저 해볼게요. 오, 나왔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명령을 걸었냐면 이렇게 명령 걸었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명령 걸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해서 색 입히기.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범위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이라는 말은 또 찾는다는 얘기겠죠? 선택해서 색 입히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값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썼어요. 여기는 뭐라고 쓸까? min 쓰면 돼.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색깔은 최대값은 빨간색 입히고 최소값은 뭐 파란색 입히고 이렇게 색깔을 서로 다르게 입히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엑셀에서 이렇게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최대값에는 빨간색을 넣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는 항상 처음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거를 선택했는데 달러가 양쪽에 들어갔잖아요. 이 달러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계전투일 때는 여기 지금 데이터가 1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계별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최소값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체의
최소값이라고 불리우는 애하고 같으면 그럼 걔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색깔을 뭐 노랗게 칠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값이 500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3000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됐으니까 알아서 최소값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값이 5700이 아니라 57000이다.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더라 이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값 하나, 가장 작은 값 하나 구하는 거예요. 자, 함수가 max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고 min,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내 값이, 내가 최대값하고 같으면 내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내가 최소값하고 같으면 앞에 너는 뭐라고요? 명령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 여기 너는 뭐다?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대값하고 같으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하고 같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여기 합계강조라고 있어요? 합계강조 뭐 이걸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79페이지 보면은 상위 하위 3개를 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월별 합계가 이 월별 합계가 아까는 이제 각계 전투를 한 거고요. 이제 합계라는 줄이 제일 큰 게 어느 거야? 6만. 얘가 가장 큰 거 같은데 67,000이? 네. 그럼 두 번째로 큰 건 뭘까? 62,000인 것 같고 아니다 71,000이 제일 크네. 그럼 하여튼 간에 제일 많은 값 3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블록 잡고 이번에 합계까지 블록 들어가요. 합계를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자 1월서부터 합계까지 블록을 잡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꾸미는데 이렇게 쓸 거예요. 합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는 건 하여튼 그 줄의 처음 거를 선택하는 그 범위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선택하고 F4번 키 2번 눌러서 달러가 하나 나오게끔 할 거고 크거나 같다 large large 가로 열고 여기 블록 잡고 콤마 3.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있어요. 합계란에서 상위 3개를 선택해서 서식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어떻게 썼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서식에 가서 뭐 글자 색깔을 저는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넣어가지고 굵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가 가장 많은 3줄이에요. 3줄.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저 수식에 가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다른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합계란에서 하위 3개를 선택해서 꾸며볼 건데 이때는 함수가 뭐냐면 스몰이에요. 는 large 영역 중에서 컴마 n 이거는 뭐냐면 영역에서 n번째로 큰 값 이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영역에서
이거거든요. 요건 좀 틀렸네요. 요거는 작다라고 써야 되겠죠. 작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작다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작다라고 써야 되겠고,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을 이용하는데 누가? 내 합계가. 근데 양쪽에 달러가 다 찍히면 54,148 이 하나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F4분기 들어가서 달러가 하나만 나오면 54,148을 갖고 물어보고 62,546을 갖고 물어보고 53,000 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작거나 같대. 뭐보다? 이 동네에서 미니멈이 아니죠? 스몰이지 스몰. 컴마 3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일 작든지 두 번째로 작든지 세 번째로 작든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굵게 파란색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으면 제일 세 번째로 작은 애하고 세 번째로 큰 애하고 겹칠 수도 있죠. 데이터가 5,000개가 있으면 제일 작은 거 3개, 제일 큰 거 3개는 떨어져 있지만 데이터가 5개 있다고 생각해. 데이터 5개라면 큰 거 3개, 작은 거 3개 하면 하나 겹쳐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순위가 또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자, 보세요. 여기 가서 규칙관리에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큰 거 3개, 이거는 뭐 작은 거 3개. 근데 둘 다 겹칠 수도 있잖아. 큰 거 3개도 겹치고 작은 거 3개도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큰 거에다 놔줘야 돼? 작은 거 놔줘야 돼? 지금 작은 거에 나와요. 근데 얘를 위로 올리잖아.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겹친 애는 큰 거에 나타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은 데이터가 한 10개 정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그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 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교육 성적표 열어서 볼게요. 교육 성적표. 여기 마우스로 블럭 잡아보면 밑에 평균이 80이라고 뜨네요. 네. 여기 밑에 보면 평균이 80이라고 뜨긴 떠요. 자, 그러면 밑에 80이 뜨던 안 뜨던 간에 평균을 넘어가는 애들, 워드 점수 중에서 평균치가 얼마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계산을 못하는 것 뿐이지 평균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를 초과한 애들만 파란색으로 진하게 보이고 싶어. 엑셀은 엑셀대로 평균치를 넘어가는 애들만 파랗게 칠하고 싶어. 진하게. 각 과목별로. 그럼 얘들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걸고 얘들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걸고 이러면 안 되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을 들어가는데, 하여튼 서식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할 거야. 그냥 빨간색 하면 제일 보기 좋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할 거라고 점수를. 그러면 뭐라고 공식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는 안 쓰고 얘 써도 돼. 얘. 근데 달러가 양쪽에 찍혔죠? 각계전투 할 겁니다. F4번키 눌러가지고 달러가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얘가 평균값보다 크면 되죠. 크다 에버레이지 블럭을 잡는데 양쪽에 달러가 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큰 글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제가 이렇게 평균값을 넘는 점수만 서식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평균값을 넘는 점수만 서식 설정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달러가 요렇게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양쪽 달러죠? 이건 앞에 달러죠? 얘는 뒤에 달러죠? 자, 무슨 의미냐 이거지. 한번 해봐야 돼. 양쪽 달러가 들어가게끔 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뭘까?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게 했잖아요. 양쪽에 달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점수를 대상으로 평균치 초과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각 과목별 평균치 초과되는 것만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각 과목별 평균치를 초과한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지? 달러가 앞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달러가 앞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 개별적 사람별 개별 과목별 이거는 각 사람별이니까 개별이죠. 그렇죠? 개별 과목별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과목별로 얘들은 요거의 평균을 넘는 애가 여기 나타나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별로 평균을 넘어가는 애들이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게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시면 이 책은 항상 옆에다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서 아하 과목별로 근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 위치가 달라지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 81페이지에 문제는 뭐냐면 and, or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and, or와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근데 이런 거 있죠.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친구로 만들 거야. 이런 거. 축구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 친구가 필요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난 축구를 좋아해도 되고 여행을 좋아해도 되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도 돼. 나 이런 친구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잠깐만 메모를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가 필요해.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축구를 좋아하거나 또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가 필요해. 근데 보통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나 또는이란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한 거, 뭐뭐하거나 뭐뭐한 거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럼 요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and라고 하고 얘를 o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볼 때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 영어 점수도 90점 이상인 사람만 골라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는 영어 점수나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만 골라라.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골라라. 이럴 때 경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열기 눌러서 교육 성적표 두 번째. 시험을 봤네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각 점수 개별적 점수가 80점 이상인 것들만 골라내는데, 자, 한관희 씨는 엑셀이 80점이 안 돼요. 땡. 이상혁 씨는 다 80점을 넘깁니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장은섭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걸려버리네요. 그렇죠? 자,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다가 쓰는데, 일단 서식은 채우기를 노랗게 칠할 겁니다. 채우기를 노랗게 칠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는, and 안에다가 이제 과목 5개를 시험 봤으니까 5번 조건을 걸 거예요. 첫 번째 워드를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누르고 크거나 같다 80 컴마. 엑셀을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80 컴마.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누르고 크거나 같다 80 컴마. XS를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80 컴마. 정보 검색을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80 가로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세요. 자, 80점 이상 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80이 안 되는 점수가 하나씩 낀 거라. 자, 여기 해당됐어요. 제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과목이 80점 이상인 경우만 서식 설정한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네, 요렇게 쓰셔야 돼요. 볼게요. 지금 모든 과목이 80점 이상인 경우만 서식을 설정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과목 점수 중에서 최소값이 80점 이상이라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잖아요. 지금 제일 작은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그럼 90점이든 85점이든 81점이든 80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항목과 아래에 있는 항목은 같은 의미다 이거지. 같은 의미.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버릴게요. 규칙을 지워놓고 규칙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보세요. 노랗게 칠을 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는 미니멈 누가 이 중에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하면 되고, 얘가 80점 이상이면 될 거 아니냐. 딱 한 번만 해결받죠. 간단하게 해결받았어요. 이렇게 써도 값은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밑에 오함수에 가서 오함수란 시트에 가서 문제가 뭐냐면 60점 미만인 게 한 개라도 걸려 있으면 색깔을 칠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인 경우가 걸리면 칠을 해라 하는 거죠. 모두 60점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로 60점 밑으로 걸리는 게 있으면.
아까 그랬어요. 오화는 이거나 저거이거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적어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라는 얘기는 워드가 60점 미만이든 엑셀이 60점 미만이든 파워포인트 60점 미만이든 액세스나 정보 검색 60점 미만이라도 하나만 걸리면 그 줄은 다 색깔을 칠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와서 수식에 가서 이제 색깔은 뭐 어떤 걸 칠하겠는데 는 5화라는 함수를 쓰고 이때 워드 점수가 작다 60 또 엑셀 점수가 작다 60 또 파워포인트 점수가 작다 60 그리고 액세스 점수가 작다 60 그리고 정보 검색 점수가 작다 60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이렇게 60점 밑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65점 만약에 55점 나오면 얘도 60점 밑으로 걸리니까 색깔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길어졌네요. 이것도 굉장히 길어졌죠. 그렇죠? 이 수식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개별 점수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서식을 지정해라. 서식 설정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엔드처럼 기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고민해 봐야지 뭐. 자, 지금 아까는 80점 모두 이상인 경우에만 서식을 꾸며주는 건데 이거를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일 작은 값이 80점 이상이면 다 80점은 넘는다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적어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하는 거는 제일 작은 점수가 60점보다 작은 점수가 한 개라도 걸리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미니멈 함수를 쓰면은 이것도 답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쓸지는 오화를 쓰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잘 써요. and 그러면 그리고 오화는 이거나 저거나 아무가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쓰려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죠. 수식 자체가 길어져 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써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우는 똑같은 건데 그거를 자 열어서 일정표 두 번째 걸 여는데요. 이런 거예요. 5월 3일서부터 5월 4일까지 간대요. 이 사람은 출장을. 그럼 5월 3일서부터 5월 4일 여기가 이렇게 칠을 하면 좋겠고 그래야 알 수가 있겠지. 6일에서 8일까지인가 이 사람은 6일에서 8일까지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야 되고 근데 내가 무턱대고 칠하는 게 아니라 요 날짜를 내가 고치는 순간 알아서 자동으로 색깔이 탁 칠해져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5월 9일에서 끝났지만 얘가 5월 31일까지 쭉 가면 되겠죠. 뭐 1년치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펼치면 되는 거고. 자, 먼저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가는데 하여튼 서식은 노랗게 칠할 거예요. 노랗게 칠할 거고 수식을 쓰는데 책에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써드릴게요. 2의 세 번째가 뭐죠? 요거네. 요거 2의 세 번째가 그거 하나 갖다 B의 네 번째 그리고 2의 세 번째가 작거나 같다 D의 네 번째 이렇게 하래요.
꾸며주면 이렇게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5월 2일 여기는 5월 8일 그러면 아하 2007년이구나. 2007년 5월 2일에서부터 2007년 5월 8일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길게 좀 해서 제가 진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짜에서 예, 일정표에 표시하고 자,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의 세 번째가 뭐죠? 위에 있는 날짜죠. 5월 1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이 날짜가 출장 기간 시작하는 날짜. 출장 가는 날짜. B의 네 번째가 출장 가는 날짜잖아요. 그렇죠. B의 네 번째는 출장 기간의 시작 날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5월 3일이니까 5월 1일, 5월 2일은 해당 안 되잖아요. 5월 3일에 걸리는 거잖아. 그리고 2의 세 번째가 출장 마지막 날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니까 5월 3일, 5월 4일에 해당하는 동네가 가는 건데 여기는 달러가 세 번째 줄에 걸렸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내려올 수가 없고 세 번째 줄에 날짜가 걸려 있으니까 요 날짜랑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대신에 2부터 M까지는 움직일 테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날짜랑 B번째에 있는 날짜랑 비교하고 이 말은 세 번째 줄에 있는 날짜와 B칸에 있는 날짜를 비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날짜와 D가 지금 출장 끝나는 날이죠. D칸에 있는 날짜를 비교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러가 3에 걸려 있으니까 세 번째 줄이라는 거고 B 앞에 달러가 들으니까 B라는 칸이고 D 앞에 달러가 들으니까는 D라는 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날짜를 쓰려고 봤더니 이제 홍길동이라고 쓰고 여기 일쯤에 이렇게 쓰고 날짜를 쓰려고 봤는데 여기는 월일만 나왔잖아요. 근데 마우스로 찍어 보니까 2007년이라고 나와요. 2007년. 여기도 출장 가는 날짜가 2007년이에요. 현재는 2016년인데 여기 2007년에 제작되다 보니까는 요 문서가 2007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당연히 그냥 5월 2일 그러면 이거는 2016년 5월 2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 빼기 5 빼기 2 그러면 2007년 5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7 빼기 5 빼기 9를 쓰면은 5월 2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출장을 갑니다 라고 이렇게 색깔이 착 표시가 되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회사에 가면 어디 누가 휴가를 가는지 누가 출장을 가는지 달력을 써놓고 좌우로 쭉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 누구 휴가 중 누구 어디 출장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거든. 그런 거를 색깔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걸 하나 넣어주면 요걸 넣어주고 여기는 이런 걸 날짜를 써주면 요런 걸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렇게 써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홍기 일쯤에 출장입니다 라고 써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못 쓰고 글자를 써주는 건 써야 되지만 색깔을 넣어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서토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오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한 주 쉬고 나서 다시 할 내용은 뭐냐면요.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딘가. 지금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역별로, 월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이 하나만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역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특히 여기 이 셀값 강조라는 거하고 합계 강조,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상반기랑 하반기를 합산해서 결산하고 싶어. 상반기랑 하반기를 결산하고 싶은 거야.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그런데 이 제품명이 좀 순서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반기보다 큰 경우만 노랗게 칠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품명이 다 달라. 순서가 달라. 여기는 사파리가 앞에 있는데 어디는 사파리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사파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사파리가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분석하려면 내가 는 해갖고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위치가 다 다르잖아. 다 다르기 때문에 엑셀에다가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데이터. 여기에서 다 해결 보면 돼요. 여기서 해결 보면 돼. 중복된 걸 찾을 수도 있고,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뭐를 계산할 수도 있고, 뭐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몰라. 저는 좀 해봤으니까 금방금방 한다고 하겠지만, 근데 다른 교육생들분들 공부하신 거를 보더라도 함수 쪽이나 이쪽 함수보다는 아무래도 데이터 관리가 되게 따라오기 금방 하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 했구나 라는, 그리고 본인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한숨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